박선자는 새벽 4시에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바닥에 작은 빛을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5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엄숙했다. 선자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타는 듯 말라서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싱크대 위에 놓인 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어제 저녁에 떨어뜨려 깨진 컵이었다. 며느리 영숙이 에이 또 깨졌네 하면서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컵이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놓여 있었다. 금이 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선자는 컵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다. 분명 꿈이 아니었다. 컵은 새 것처럼 매끈했다. 문득 어젯밤 잠들기 전 아끼던 컵인데 아깝다.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설마 그 생각 때문에?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군자란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시들시들해져서 이제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선자는 화분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이 군자란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끼던 꽃인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누렇게 변했던 잎사귀가 서서히 초록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축 늘어져 있던 줄기가 꼿꼿이 일어섰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군자란은 처음 심었을 때의 싱싱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선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정말...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5번의 기회. 그렇다면 지금 2번을 쓴 것인가? 컵과 화분. 하지만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 것일까? 선자는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이상한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평생의 친구이자 이미 3번의 기적을 경험한 오말순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 선자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공기가 차가우면서도 상쾌했다. 말순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60년을 함께 살아왔다.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함께 나눴다. 말순의 집 대문 앞에 서자 잠시 망설여졌다. 이른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말순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선자는 대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말순아, 나야. 선자야.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말순이 문을 열었다. 어머, 선자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말순은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 무슨 일 있어? 부엌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선자는 새벽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컵과 화분이 되살아난 것까지. 말순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선자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내가 3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런데 말순아, 나는 왜 이런 능력을 받은 걸까? 특별할 것도 없는 나한테.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순이 친구를 안아주었다. 선자야, 너는 특별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잖아. 하늘이 그걸 알고 너를 선택한 거야.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평상에 앉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꿈에서 5번이라고 했다니 이미 2번을 썼으니 3번이 남은 거네.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말순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 선자가 물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랬어. 3번의 기적을 쓰면서 건강이 나빠졌지.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바로 그때 선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도연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말순이네 있어. 무슨 일인데? 선자가 물었다. 엄마, 좋은 소식이야. 방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6개월 전에 지원했던 그 대기업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 그것도 부장 직급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실직 후 힘들어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도연이가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던 기억이 났다. 그것도 모르게 소원을 빈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엄마, 듣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 선자는 정신을 차렸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선자는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아, 나 어젯밤에 도연이 생각하면서 잠들었거든. 그것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음이 간절해서 저절로 발동된 거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무의식 중에도 소원을 빌면 이뤄질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일자리를 얻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벌써 3번을 써버렸다는 사실이 아찔했다. 앞으로 2번, 과연 무엇을 위해 써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오다니.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선자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래, 적어도 아들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며느리 영숙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 씨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손녀 하늘이도 기뻐했다. 아빠, 축하해요. 이제 우리 집도 다시 행복해지겠죠? 선자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족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대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 도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양복을 다림질했다. 넥타이는 3개를 놓고 고민했다. 첫 출근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선자는 부엌에서 아들의 도시락을 싸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엄마, 도시락까지 안 싸도 되는데? 도연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첫날인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회사 구내식당이 있어도 엄마 도시락이 최고잖아. 선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숙이 거실로 나오며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이 남색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 있어 보여요. 부부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랜만이었다. 6개월간의 실직은 이 가정에 먹구름을 드리웠었지만 이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도연이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그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력서를 다시 검토하다가 저를 놓친 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부장 직급을 제안한대요. 선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만큼 네가 능력이 있다는 거지. 회사에서 알아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것이 과연 도연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일까? 도연이 출근하고 난 뒤 선자는 말순을 만나러 갔다. 말순아, 나 불안해. 도연이가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말순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선자야, 기회는 네가 만들어준 거지만
그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는 건 도연이 몫이야.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매일 활기찬 모습으로 퇴근했다. 엄마,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기획안이 채택됐어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 선자도 안심이 됐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그 김도연 부장, 어떻게 갑자기 들어왔대? 윗선에 줄이 있나 봐. 낙하산 인사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도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엄마, 나 정말 실력으로 들어간 거 맞지? 아들의 물음에 선자는 가슴이 찔렸다. 그럼 당연하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단지 기회가 늦게 온 것뿐이야.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다. 다음 날부터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려 노력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선배들의 조언을 구했다. 김 부장님, 이 분야는 정말 전문가시네요. 한 동료가 인정하듯 말했다. 도연이 맡은 프로젝트가 연이어 성공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운도 실력인데 김 부장님은 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도연이 진두지휘한 신규 프로젝트가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다. 회사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도연의 공로를 모두가 인정했다. 사장님이 직접 도연을 불러 칭찬했다. 김 부장, 자네를 뽑은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앞으로도 기대하네. 사장님의 말에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 더 이상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영숙이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도연 씨가 다시 일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이도 더 밝아졌고요. 선자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 혹시 이것이 능력의 대가인가 싶어 두려웠다. 윤철구 어르신을 마을회관에서 만났다. 철구는 마을의 최고령자로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분이었다. 선자,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리하지 말게. 철구의 날카로운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환절기라 좀 피곤한가 봐요. 선자는 애써 웃어 보였다. 철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선자,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지. 그게 세상의 이치야. 선자는 철구 어르신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손녀 하늘이가 부엌으로 왔다. 할머니, 아빠가 회사에서 상도 받았대요. 이달의 우수사원이래요. 하늘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선자는 생각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남은 소원도 기꺼이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자는 일기를 썼다. 도연이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준 것은 기회뿐, 성공은 도연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한 걸까? 말순이 말대로 모든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는 모양이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가족의 행복을 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거실로 나가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연이가 다시 일어섰어요. 선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선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하늘이는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미국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쓰고 또 썼다. 이미 10번도 넘게 고쳐 쓴 원고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자는 손녀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렇게 간절한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 하늘이가 문 쪽을 돌아봤다. 아직 안 주무세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손녀의 따뜻한 말에 선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미국 명문대 브로슈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이 대학들에 가고 싶어요. 하늘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졌다. 학비가 너무 비싸요. 아빠가 다시 취직했지만 아직 빚도 있고. 선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아, 꿈을 포기하지 마.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길이 열릴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은 2번의 소원 중 하나를 써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할머니는 제가 자랑스러우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예쁘고. 선자의 말에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선자는 또다시 무의식 중에 빌고 말았다. 잠들기 전 하늘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우리 하늘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었다. 사흘 뒤 오후 하늘이가 학교에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할머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손녀의 얼굴은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탠퍼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액 장학금을 제안한대요.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역시 자신의 소원 때문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남은 것이다. 정말이니? 전액 장학금이라니. 선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연과 영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늘아, 이게 무슨 일이니? 스탠퍼드에서? 그것도 전액 장학금? 도연이 딸을 안으며 물었다. 네, 아빠. 제 에세이와 성적을 보고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했대요.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떠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스탠퍼드 전액 장학금이라니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다음 날 이혜정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 어머, 선자. 하늘이가 미국 명문대 간다며?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갑자기 전액 장학금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자가 대답했지만 이혜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뒤에서 돈을 쓴 거 아니야? 요즘은 기부 입학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혜정의 말은 순식간에 퍼졌다. 김도연, 네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뭔가 수상해. 애 괜히 상처받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하늘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일주일 뒤 하늘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보고 부정입학이래요. 아빠가 뇌물 줬다고. 심지어 선생님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봐요. 선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자신의 소원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말순이 급히 찾아왔다. 선자야, 마을이 시끄러워. 네가 또 소원을 쓴 거지?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하늘이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 하나는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해. 도연이 학교를 찾아갔다. 교장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걸 그냥 두실 겁니까? 하늘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방에 들어가 새벽까지 공부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과학 경시 대회 등 모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할머니, 저 정말 제 실력으로 장학금 받을 자격이 있는 거 맞죠? 하늘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선자는 손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영숙이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아시는 분 중에 미국에 연줄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선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윤철구 어르신이 나섰다.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이제 그만들 해. 증거도 없이 남의 집. 귀한 딸 물고 늘어지는 게 어른 할 짓이야. 하늘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지 다들 알잖아. 철구 어르신의 일갈에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철구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하늘이는 충분히 장학금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괜한 질투심에 아이 상처 주지 마. 석 달이 지났다. 하늘이는 그 사이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전국 영어 토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한국 대표로 국제청소년 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언론에서도 시골 소녀의 기적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늘이의 실력을 인정했다. 역시 하늘이는 다르다. 미국 가서도 잘할 거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칭찬이 쏟아졌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선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줬지만 그것을 지켜낸 것은 하늘이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선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어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선자가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관리 잘하시면 괜찮지만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선자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이것이 능력의 대가구나. 3번을 썼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도연의 일자리와 하늘이의 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이가 미국 대학에서 보낸 추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기숙사 배정도 받았어요. 룸메이트도 한국 학생이래요. 손녀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선자는 생각했다. 아직 2번이 남았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날 밤 선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다.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남편의 따뜻한 미소에 선자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5월의 어느 아침 말순이 헐레벌떡 선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선자야, 큰일 났어. 우리 손자 민수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자는 친구를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진정해, 말순아. 무슨 일인데?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말순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 어머나. 선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이제 겨우 10살, 말순의 첫째.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말순이 키우다시피 한 손자였다. 밝고 씩씩한 아이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의사가 그러는데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희망이 있대.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대.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선자는 친구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다. 60년 지기 친구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말순아, 민수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말순이 갑자기 선자의 두 손을 움켜잡았다. 선자야,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 능력 아직 남아있지? 말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선자는 말문이 막혔다. 남은 두 번의 소원. 그중 하나를 말순의 손자를 위해 써야 하는가? 말순아. 선자가 망설이자 말순이 무릎을 꿇었다. 선자야, 평생 이런 부탁 한 번 안 해봤어. 제발 민수만 살려줘. 그 아이는 부모도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야. 이제 겨우 10살인데. 말순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선자는 친구를 일으켜 세웠다. 말순아, 무릎 꿇지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건강도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또 소원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며칠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선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선자야. 생각이라도 해준다니 고마워. 그날 밤 선자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말순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살에 이 마을로 시집와서 처음 만난 날, 첫 아이를 낳고 서로 축하해주던 날, 남편들이 세상을 떠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 다음 날 선자는 병원으로 민수를 보러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수가 보였다. 선자 할머니. 민수가 힘겹게 웃으며 인사했다. 민수야, 아프지? 선자가 아이의 손을 잡자 민수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래요. 할머니, 저 나으면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호떡도 만들어줄게. 선자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10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다. 병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간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남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결심을 한 선자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다. 민수가 건강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민수의 혈액 검사 수치가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호전될 줄은.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말순은 선자를 찾아와 끌어안고 울었다. 선자야, 네가 해준 거지? 민수가 정말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래.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날 밤 선자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다. 엄마, 엄마.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섰다. 신부전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의사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서 선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써야 할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말순이 병문 안을 왔다. 선자야, 내 때문에. 정말 미안해. 말순의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민수가 건강해진 거 보니 정말 기뻐. 윤철구 어르신도 찾아왔다. 선자, 네가 큰 결정을 했구나. 그의 눈빛이 깊고 따뜻했다. 대가가 크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해. 어르신은 어떻게 제가? 선자가 놀라서 물었다. 철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지. 기적과 그 대가를 아는 사람이 나뿐이겠나? 퇴원 후 선자는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무의식 중에라도 소원을 빌지 않으려고 늘 경계했다.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민수가 다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6월의 어느 늦은 저녁,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우리 둘이 좀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선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영숙과 하늘이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도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개인 돈을 썼어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람을 믿고. 얼마나 되는데? 선자가 물었다. 3억이에요. 도연의 대답에 선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억이라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가 크다고 해서 개인 투자로 돈을 불려서 메우려고 했는데 사기였어요.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음 주까지 회사에 돈을 돌려놓지 못하면 횡령으로 고소당해요. 감옥에 가야 해요. 우리 집도 날아가고 하늘이 유학도 못 가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로 그때 영숙이 방에서 나왔다. 이미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희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대로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돼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돈 좀 빌려줄 사람 없어요?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3억씩이나 되는 큰 돈을 어디서? 도연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 최근에 우리 집에 일어난 일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 갑작스런 취직, 하늘이의 장학금, 민수의 병이 나은 것까지. 선자는 흠칫 놀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말순 할머니가 실수로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5번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선자는 말순을 원망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도연아, 그건.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도연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선자는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영숙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늘이 미래도 걸려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눈물에 선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선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 이것을 정말 써야 할까? 이미 심장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소원을 쓴다면 결과는 뻔했다. 밖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선자는 침대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 어린 도연의 얼굴, 갓 태어난 하늘이의 얼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참을 고민하던 선자는 문을 열고 나왔다. 도연과 영숙이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다. 일어나. 둘 다 일어나.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기로.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선자는 눈을 감고 마지막에서 2번째 소원을 빌었다. 우리 도연이의 빚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순간 가슴에서 뭔가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선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엄마, 엄마. 도연의 비명이 들렸다. 선자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하나만 남았구나.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전화가 왔다. 경찰서에서였다.
김도연 씨? 사기꾼을 검거했습니다. 돈도 전액 회수했고요. 오늘 중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 해결됐어요. 돈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선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과 영숙은 죄책감에 매일 울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말순이 병실로 찾아왔다. 선자야, 왜 그랬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선자는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윤철구 어르신도 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네. 그가 선자의 손을 잡았다. 그 마지막 하나 꼭 너 자신을 위해 써. 살아야 해.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가족을 위해 남겨둘 거예요. 일주일 후 선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름 햇살이 따뜻했지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윤철구 어르신이 말순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선자,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때가 됐어. 철구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병실 문을 닫고 선자의 침대 옆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선자가 힘겹게 물었다. 철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너와 똑같은 능력을 가졌었어. 5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철구의 고백에 말순과 선자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어르신도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다. 철구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확히 50년 전이었지. 나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능력을 얻었어. 철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소원은 아픈 아내를 위해 썼어. 두 번째는 사업에 실패한 큰아들을 위해. 세 번째는 불임이던 며느리를 위해. 네 번째는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럼 5번째는요? 선자가 물었다. 철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은 나 자신을 위해 썼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침묵이 흘렀다. 철구가 말을 이었다. 그 소원 덕분에 나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어. 아내가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어. 혼자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더라. 선자는 철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이 이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선자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철구가 선자의 손을 잡았다. 내 마지막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서야.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봐. 철구가 떠나고 말순이 물었다. 선자야, 내 진짜 소원이 뭐야? 마지막 하나로 뭘 하고 싶어? 선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족들이 내가 떠난 뒤에도 행복하게 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럼 너는? 내 생명은? 말순이 울먹이며 물었다. 선자는 평온하게 웃었다. 말순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날 밤 선자는 또다시 그 빛나는 존재의 꿈을 꾸었다.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자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알아요. 이미 정했어요. 내 가족들이 영원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소원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빛나는 존재가 물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에요. 선자의 대답에 빛은 더욱 따뜻하게 반짝였다.
당신은 5번의 기회를 모두 남을 위해 썼습니다. 그 대가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없어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선자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다.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할머니 심장은 더 나빠졌지만 다른 장기들은 오히려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뇌파가 특이하게 평온합니다. 도연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고통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몸이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의사도 의아해하며 설명했다. 선자는 알았다. 이것이 능력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대가였다. 남은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도현, 영숙, 하늘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선자는 차분하게 시작했다. 나한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5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깨진 컵과 죽은 화분을 살린 것부터 시작해서 도연의 취직, 하늘이의 장학금, 민수의 병, 그리고 도연의 빚까지. 그럼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무릎 꿇고 울었다. 영숙도 함께 울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를. 하늘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제발 마지막 소원을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쓰세요. 할머니가 건강해지는데 쓰세요. 선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아, 할머니는 이미 결정했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을 위해 남겨둘 거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하늘이가 울부짖었다. 선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여기. 선자는 하늘이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다. 이혜정이 찾아와 울며 사과했다. 선자 언니, 그동안 오해하고 나쁜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그런 희생을 하고 있었는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모두가 선자의 희생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했다. 선자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마을의 천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뻔뻔하게도 부탁을 하러 왔다. 선자씨, 마지막 소원으로 우리 아들 좀.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데. 윤철구 어르신이 나서서 그들을 쫓아냈다. 염치도 없는 것들. 선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고도 그러나? 선자는 그저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선자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5번의 소원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것으로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비록 대가는 컸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도연아, 너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단지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영수가, 그동안 고마웠어. 어려운 시집살이 잘 견뎌줘서. 하늘아, 할머니의 보물. 꿈을 꼭 이루렴.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어줘. 기억해. 진짜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영원히. 7월의 뜨거운 여름날, 하늘이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자는 손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했다. 의사가 말한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창으로 들어왔다. 선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이 여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하늘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팥빙수를 들고 있었다. 더운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하늘이가 다 컸네. 선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국 갈 준비는 다 했니? 하늘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 저 안 가도 돼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할머니 없는 미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돼. 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꼭 가야 해. 그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할머니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야. 그날 저녁 선자는 가족들을 모두 병실로 불렀다. 도현, 영숙, 하늘이, 그리고 말순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선자는 입을 열었다. 내가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쓸지 정했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선자를 바라봤다. 도현이 먼저 말했다. 엄마, 제발 엄마 자신을 위해 써요. 건강해지는데 써요. 아니야.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지막 소원은 이거야. 우리 가족이 내가 떠난 뒤에도 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엄마. 도연이 울부짖었다. 그런 소원 말고 엄마가 살 수 있는 소원을 빌어요. 선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희를 키우고 손녀도 보고 무엇보다 너희를 도울 수 있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영숙이 무릎 꿇고 울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제발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선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영수가 그동안 고마웠어. 어려운 시집살이 잘 견뎌줬어. 앞으로 도연이 잘 보필해줘. 하늘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미국 안 갈게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안 돼, 하늘아. 선자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꼭 가야 해.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구해줘. 그게 할머니의 진짜 소원이야. 말순이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선자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100살까지 같이 살기로. 말순아, 내 목까지 잘 살아줘. 그리고 우리 가족 좀 돌봐줘. 선자의 부탁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날 밤 선자는 마지막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선자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선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제 마지막 소원은 이거예요. 제 가족들이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자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다. 도연이가 정직하고 성실한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영숙이가 현명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이가 꿈을 이루고 남을 돕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저를 기억할 때마다 사랑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선자의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감싸였다. 마치 누군가가 포용하는 것처럼 포근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선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엄마. 도연이 달려왔다. 새벽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병실로 왔던 것이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선자의 심장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부르세요. 일주일 뒤 공항. 선자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선자는 마지막 소원을 빈 뒤에도 일주일을 더 버텼다. 마치 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할머니 정말 가도 될까요?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가야지. 할머니가 늘 지켜볼 거야. 선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한다, 우리 하늘아.
하늘이는 울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선자는 손녀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연이 운전하며 말했다. 엄마, 하늘이 잘 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선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됐어. 그리고 영원히 잠들었다. 선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하늘이가 미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3시간 뒤였다. 마치 손녀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선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은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평소 선자를 알던 사람, 모르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서 조의를 표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말순이 조사를 읽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 평생 친구 박선자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기적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일자리를 위해, 두 번째는 손녀의 꿈을 위해, 세 번째는 제 손자의 생명을 위해, 네 번째는 가족의 위기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썼습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선자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선자야, 고마웠어. 네가 남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윤철구 어르신도 조사를 했다. 저는 선자와 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 소원을 제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죠. 하지만 선자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늘이는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추도사를 읽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고 소식을 들은 하늘이는 펑펑 울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다. 할머니,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절 지켜주신 거 알아요. 할머니가 주신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도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 욕심 때문에 엄마가.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요. 엄마가 주신 기회 절대 낭비하지 않을게요. 영숙도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약속했다. 어머니, 도연씨 잘 보살필게요. 하늘이도 잘 키울게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화목한 가정 만들게요. 사무제가 끝나고 도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일기장,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작은 보석함. 보석함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도연에게. 엄마가 떠나고 나면 이 편지를 읽겠지. 아들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가진 능력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 그게 엄마의 진짜 유산이야.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선자의 마지막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도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하늘이는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무료 병원을 설립했다. 병원 이름은 선자의 집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갔다. 말수는 선자와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내 친구의 5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말수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선자가 보여준 것은 초능력이 아니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힘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나를 위할 것인가, 남을 위할 것인가? 선자는 늘 남을 선택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다. 민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의사가 되었다. 소아암 전문의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치료했다. 진료실에는 선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을 살릴 차례예요. 마을에는 선자를 기리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다. 선자의 뜰이라는 이름의 공원 한가운데는 비석이 세워졌다. 5번의 기적을 모두 남을 위해 쓴 사람 박선자 여기 잠들다. 윤철구 어르신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선자의 선택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선자가 보여준 것처럼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이혜정도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선자 언니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매년 선자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도연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어머니는 5번의 선택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10년이 지났다. 하늘이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학회에서 발표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제 할머니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5번의 운명 앞에서 할머니는 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자의 무덤가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심고 가꾸었다. 어느 봄날 도연 가족이 성묘를 왔다. 하늘이도 미국에서 와서 함께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좋아하던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정말 이루어진 것 같아. 도연이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잖아. 할머니가 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 때마다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말수는 선자의 무덤 앞에서 속삭였다. 선자야, 네가 남긴 사랑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 내 가족도 우리 마을도 모두가 변했어. 네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어. 고마워, 내 친구야. 그렇게 선자의 5번의 운명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가족들의 가슴 속에,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선자의 기적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정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 선자는 5번의 선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었다.